안녕하세요.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는 ACC 채널의 서미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비폭력 대화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비폭력 대화는요, 평소에 타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상처 주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비폭력 대화에 흠뻑 빠져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캐나다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까지는 비행시간이 정말 길잖아요. 비행기에서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느라 잠을 하나도 못 잤는데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저녁에 새 가족을 모시고 비폭력 대화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대상포진까지 걸렸었는데요. 이 비폭력 대화는 부부 안에서도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효과적으로 여러분을 평화롭게 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폭력 대화는요,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좀 착하신 분들 있죠. 또 소심한 분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쩌지? 또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직면하거나 하고 싶은 얘기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폭력 대화를 잘 배워서 용기 있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비폭력 대화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롭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하지만 공격적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타인들이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비폭력 대화는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폭력 대화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무엇일까요?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는 필요, 세 번째는 감정, 네 번째는 부탁입니다. 이 4가지 요소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면 그 의사가 평화롭게 잘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폭력 대화의 첫 번째 요소인 관찰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제일 처음 여러분의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하는 말을 쉽게 하죠. 그래서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어떤 경우에는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여러분 자신의 말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쉽게 아이, 저 옷 예쁘다, 착하다, 잘했다 이런 것들이 다 판단하는 말들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판단들을 하는데 그 판단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꺼낼 때는 이런 판단이 아니라 관찰한 것을 표현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사진을 찍었다라고 할 때 그 사진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바로 관찰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자분이 차를 남편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들고 오다가 찬물을 좀 흘렸습니다. 자, 그럴 때 판단하는 말로 아이, 좀 조심하지. 아, 바보같이 그것도 못하냐. 칠 맞지 못하게. 이런 것들은 다 판단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죠.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면 꼭 관찰하는 말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차 가지고 오면서 거기 물방울 조금 떨어뜨렸어. 라고
어떤 객관적인 그림을 보고 설명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가 쇼핑을 갔는데 남편 옷을 안 사왔어요. 너무 솔직한 남편들은 당신은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남편이 정말 속으로 원했던 건 뭐죠? 쇼핑을 갔을 때 자기 것도 좀 사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이기적이야, 그 말을 하면 아내가 더 사주고 싶을까요? 남편이 미워지겠죠. 하고 싶은 말을 관찰로 표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당신이 쇼핑 갔잖아. 그래서 당신이 그 노란색 원피스 샀잖아. 라고 관찰한 것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필요를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필요가 다 다릅니다. 그 필요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감정이 좋기도 하고 감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가 부를 때 누군가 또 음식을 갖다 주면 행복한가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되게 배가 고플 때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면 기분이 확 좋아지죠. 여러분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들은 여러분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필요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 집정이 아주 중요할 수 있죠. 또 불안감이 많으신 분들, 청결하고 안정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이 중요하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인정을 너무 못 받았기 때문에 정말 배우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필요들이 있는데 그 필요가 자기에게 왜 중요한가를 상대방에게 알게 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관찰하신 것을 표현하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가 있고 그 필요가 왜 중요한지를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일어난 일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관찰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 두 번째, 그 상황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로 했던 건 이런 거야. 그런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슬프고 화가 났어.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사고입니다. 감정과 사고는 다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사고한 것을 감정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나는 당신이 잘못했다고 느꼈어. 감정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생각한 것을 표현한 거죠. 감정은 간단한 형용사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나는 짜증이 났어. 나는 슬펐어. 나는 불안했어. 나는 그때 수치감을 느꼈어. 이런 것들이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참 금기시되던 부분이었는데요. 요즘은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감정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감정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도네이션을 하고 누구를 도와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상대방이 어떤 행동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어떤 전달을 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단계로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기초를 깔아놨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고, 나에게는 뭐가 중요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명령하거나 강압적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no라고 거절할 수도 있도록 여지를 주면서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령을 받으면 방어하거나 또는 공격적으로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직관계인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야, 너 화색을 좀 치워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 저녁까지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비폭력 대화의 마지막 단계의 부탁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넣어서 예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남편을 위해서 차를 준비했던 아내가 찬물을 흘렸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비난했죠. 네. 그럴 때 아내는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폭력 토화를 통해서. 내가 부엌 앞에서 물을 흘렸을 때 당신이 나보고 칠칠하지 못하다고 말했잖아요. 나에게는 내가 당신을 챙겨주려고 애를 쓴 그 마음을 당신으로부터 이해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당신이 칠칠하지 못하다고 말을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허탈감마저 들었어요. 내가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할 때 먼저 판단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괜찮아? 라고 먼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비폭력 대화의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아이 메시지로 전달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느끼기보다 진심으로 마음에 느낀 감정을 쉐어링한다, 나눈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상처를 받기보다 진심으로 저 사람이 저걸 정말 원하니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비폭력 대화의 효과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폭력 대화는요, 여러분이 관계 가운데서 사용하시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고 존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는 타인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연민이 더 많이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를 기린의 대화다라고 하는데요. 기린은 동물 중에서 심장이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크리스찬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판단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타인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이 비폭력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이 대화법을 삶 가운데 자꾸 사용하시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를 이루게 되고요.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유대감을 더 많이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마고 부부 대화법과 마찬가지로 비폭력 대화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등의 관계가 있나요? 그러면 꼭 이 대화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